verb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부사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은 add, 더했다라는 거야. verb, 동사에다가 더했다. 부사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역할 뭐냐?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 꾸며주는 역할. 두 번째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 세 번째는 어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이 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은 지금 법 정리 위에 돼 있죠. 첫 번째는 부사구. 부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느냐? 장소, 방법, 시간, 이유입니다. 장소, 방법, 시간, 이유를 나타내는. 지금 옆에 첫 번째는 뭔데? 이런 부사구가 문장 안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얘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죠, 여러분. 주어, 목적어, 보어의 요소가 아닙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부분이야. 꾸며주는 말. 두 번째, 우리가 부사라는 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면서 그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예문 보면서요. 자, 1번 동그라미 목적.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하기 위해. 하기 위해로 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죠, 여러분? 프린트 좀 펼칠까? 이거만 안 되겠네. 만들어놨어요. 가지고 봅시다. 20. 나오고 있죠? 부사적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게 거의 여러분 부사적 용법의 80% 이상은 예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해석하게 하고 있으니까 봐봐요. 주어 동사가 있어. 뒤에 to 부정사가 있어요. 얘가 뭔가 완전하다. 지금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뒤에 to 부정사가 덧붙여져 있다. 그럼 일단은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근데 다른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앞에서 주는 힌트가 있거든요. 사실 하기 위해고 하나 더 하기 위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문장이 이렇게 끝에 올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도 있냐? to 부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워버릴게요. 이런 경우는 설명했으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할게요. 문장이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 만약에 동사가 보여.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갖다가 주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to 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쉼표가 있어요. 뒤에 주어 동사가 따로 나와. 주절 따로 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주고 얘를 뭐야?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목적 하기 위해는 뭐야? in order. 목적이 사용이 제일 많이 돼. 그래서 이 봐봐. 생긴 거는 다 똑같단 말이야. 주어 동사 뒤에다가 to 부정사 써져 있는 형태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 덩어리 가지고 어떤 거는 목적으로 해석되고 어떤 거는 감정의 원인이고 어떤 건 판단의 근거고 어떤 거는 결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시해주고 싶어.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붙일 수 있냐? in order이나 so as를 붙여가지고 목적으로 해석된다라는 거를 표시해줄 수 있어요. 이 in order이나 so as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해 라고만 해석되는 겁니다. 제니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맞죠? in order 써도 되고 혹은 so as를 써도 되는 거죠. 이거를 붙여주게 되면은 목적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봐봐. 문장 안에 반드시 감정이 나와. 해피, 행복하다, 슬프다, 기쁘다, 형용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뭐뭐 해서 기뻐요, 슬퍼요, 뭐뭐 해서 너를 만나서 기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에는 보통 must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무시고 이걸 뭐라고 하죠? 강한 추측의 must입니다.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응?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걸 판단하는 거죠. 지금 뭐임에 틀림없어요. 그는 착함에 틀림없어요. 너를 돕다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결과. 앞에 주어 동사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얘기인데 그 소녀는 자라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사셨어요. 80세가 되도록 살아계셨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only to 부정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는 부사적 용법의 결과입니다. 이런 예문이 좀 반전이 있어.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결국 뭐뭐 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합니다. 끊어주고 앞에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에. 이 책은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됐어요? 투투용법, 인어투용법을 공부해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모르면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소데캔낫은 필요하지 않고 이거 뭔지 알면 됩니다.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고 수부정사가 옵니다. 얘도 일종의 형용사 수식입니다. 하기에 이렇게 이 투 부사가 앞에서 뒤로 수식해줘. 너무 형용사 부사입니다. 동사 하기에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원래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퉁쳐서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거든. 근데 고등가정의 친구라면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번갈아가면 쓸 수 있어야 돼. 문맥에 맞게 뭐가 더 적합한가를 보고 이게 더 적합할 때가 있단 말이야 가끔씩. 그 다음에 우리 어법 시간에 했습니다. 인업이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부치수식. 이 부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뒤에 투 부정사가 얘도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뭐뭐 하기에. 근데 실제 뭐뭐 하기에가 아니고 뭐뭐 할 만큼 이렇게 해석하죠. 충분하게 형용사 부사 하자 이렇게 해석하죠. 뭐 할 만 동사 할 만큼 충분히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밑에 문장도 너무 빽빽하게 돼가지고 넣어버렸는데 책 한번 봅시다. 책에는 예문들 안 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부사적 수식어구는 그나마 오늘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주어, 목적어, 보어 다 했어 맞지? 그 다음 형용사적 수식어구 복습했습니다. 부사적 수식어구 지금 처음 보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유닛 6의 부사적 수식어구 1. 부사적으로 쓰이는 to 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금방 한 거 설명해주고 있고 부사절 및 전치사구 전치사구 아까 얘기한 거 지금 1. 전치사에 대한 설명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주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끊느냐 so as to 뭐야? 혹은 in order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일단 끊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to 부정사 앞에 끊어야 됩니다. I will go on working. go on 아닌데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늦게까지 오늘 맞죠? 늦게까지 오늘 일을 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내일 자유롭기 위해서. 제대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I went back, go back to France라고 했죠. 나는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동사 1번, 그 다음에 동사 2번 trained a new army 새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전이 있어. 결국에는 근데 그 새 군대를 훈련을 시켰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Be defeated again. 다시 뭐 되어졌어요? 패배하다죠. 이거는 패배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be defeated. 패배하고 말았어요. 또 다시. 그렇죠? 그리고 뭐 되어졌는데? exile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뭐야? 추방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색깔을 칠해놓은 거 보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라는 얘기는 PP 패배되어졌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defeat라고 하는 건 패배시키다예요.
봐봐. 능수동의 개념을 보세요. 패배시키는. 그래서 이걸 뭘로 하고 하냐면 이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윈이란 말이야. 근데 반대야. 나는 패배되어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새 군대를 훈련했어요. 하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피피골의 두 번째 뭐야? 추방되어졌습니다. 어디로? To the much further Saint Helena. 훨씬 먼 세인트 헬레나라는 곳으로 추방되어졌습니다. PP 첫 번째, PP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수동이네. 맞죠? 패배당하고 추방당했어요. The storm was so fierce.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알아두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고의 수업하다가도 이 구문이 나왔는데 좀 생소하긴 한데 워낙 지금 이 책이 자세하게 설명 잘 됐다 보니까 특이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보세요. So 형용사 지금 계속 수식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비슷한 내용이 반복하는 것 같이 좀 느껴질 수 있어요. 대주어 동사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는 절로 표현하는 거. 절.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로 지금 이건 표현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so as to 동사 원형이라는 이거는 뭐라고 하죠? 구로 표현하는 거. 얘는 절로 표현하는 건데 뜻은 똑같아요. 이 so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 정도의 부사가 어느 정도 그러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너무 뭐뭐 해서 맞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뭐뭐 할 정도다. 나는 부가 설명해 주는 거야. 너무 어떤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so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면 대주어 동사나 as to 동사 원형으로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고 봐봐. to를 사용할 경우에는 to 부정사로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야. 너무 뭐뭐해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게 또 하나 더 있어. such 형용사 명사 대주어 동사 형용사와 수식하는 명사가 들어있어. 너무나 형용사한 명사라서 그래서 어떻다라는 얘기. 결국엔 같은 내용이에요. 뭔가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거예요. 너무 어때서 어느 정도냐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The storm was so fierce라고 하는 게 사나운 있죠. 사나운. 그렇죠? 그 폭풍우는 너무나 사나운데 그게 어느 정도로 사나웠냐면은 as to tear up, tear 이라고 하는 건 찢다, 갈기갈기 찢다. 근데 동사에다가 up을 붙이면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데 완전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완전히 뭘 갖다가 이 나무를 찢어버릴 정도입니다. 뭐 어디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뽑아가지고 나무를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너무나 사나워. 너무나 사나운데 그 사나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so as to 할 정도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얼마나 사나운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대주어 동사를 해도 되고 as to 동사 원형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건 티가 많이 나죠. 뭐가 나오는데 서프라이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해서 to hear that 여기서부터 뭐야? hear의 목적어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 되겠죠. That you broke your leg. 네가 다리를 부러먹었다고 해서 다리 다쳤다고 해서 들어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직독직해 하셔야 돼. 그다음에 인어투 투투도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자, 인어투 투투 보겠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다양하게 해석을 제가 해놨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She was kind enough. 그녀는 충분히 착합니다. 뭐 할 만큼 to show me the way. show me the way라고 하는 건 길을 알려준다는 거지. 어디로 가는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정도로 충분히 착해요. 맞죠? The dog is intelligent enough. 그 개는요 충분히 똑똑해요. 뭐 할 정도인데 뭐 할 만큼 to buy something 뭔가를 구매할 만큼 뭐 하지 않고 without the help of its owner 뭔데 주인의 도움 없이 뭔가를 구매할 만큼 그렇죠?
투투 보겠습니다. 봐. 그녀는 너무 놀랐어요. 뭐 하기에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놀란 상태야. 그럼 뭐, 무슨 말이야 이게? 투투 우리 해서 어떻게 한다고?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배웠죠? 맞죠?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고 너무 놀랐어.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말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놀란 상태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Student explained that. 뭔데? 학생은 대대하를 설명합니다. University education, 대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is now to,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뭐뭐 해요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더 적합해요. 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너무나 비싼 상태입니다. 투투 용법이나 인어투 용법을 쓸 때 여러분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어 투를 쓸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부정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부정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투투 용법인데 보이죠? 투투 용법인데 의미상 주어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의미상 주어는 있는 이가로 해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너무 비쌉니다. 그들이 to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비싸요. 맞죠? 이거 해석해볼까? 너무 비싸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해가 돼?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비쌉니다. 뭐 하기에는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이게는 뭐야? 전치사인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spend 시간도 나인지 뭐 하는데 spending, studying subject 뭐 하느라 이 나인지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데 해석하자.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전치사 뒤에 동명사 studying subject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대부터 가로 외우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Do not interest them in their career goal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이게 지금 삼형식 동사로 사용되고 있네. 흥미롭게 하지 않는 과목들을 공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비싸요. 맞죠? In their career goals 뭐에 있어가지고 흥미를 주지 않아. 그들의 어떤 직업적 목표 있어 진로의 어떤 목표에 있어서 흥미롭게 만들어주지 않는 과목을 공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해석을 봐봐. 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 해석할 때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각 문장 안에서 밑줄친 to 부정사구의 의미를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어. to 부정사로 시작하는데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쉼표가 보인다라고 하면 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겠죠. To satisfy their audience, growing 동그라미 쳐야죠. 증가하는 ing pp의 수식어입니다. 뭘 수식해요? needs 욕구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needs 맞죠? 마케팅에서 needs 이러면서 우리 한국어가 쓰기로 합니다, 여러분. 증가하는 어떤 audience 청중들 어떤 관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We've added 3 new functions. 우리는 3개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add 더했습니다. 어디에다가? To our app. 우리의 어플에다가. 희한합니다. 이거 좀 읽어봐봐요. 지금 니네가 이 단어들을 그냥 쓰는 거랑 지금 이게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금장과 관련된 사항에 쓰는 거랑 달라요. 들어오라고 하는 거, 그리다, 끌다 이런 식으로 뜻이 있지만은 들어오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인출하다, 돈을 인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근데 비유적인 어떤 문장이에요. 실제로는 일단은 뜻을 모르는 것도 첫 번째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읽어보면 이게 또 뭐가 나왔냐면은 어카운트 계정이라는 뜻도 되고 우리 아이디 계정, 이메일 계정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계좌의 뜻이 있어요. 우리 계좌. 근데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환경을 갖다가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뭔가 긁어 쓰는 그거에 대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요 droves 인출해 너무 심하게 너무 빠르게 투투야 투투 지금 too heavy too quickly 맞죠?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좀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too 앞으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요 지금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너무 빠르게 on 뭘 already 이미 뭐 되어져 있어 overdrawn이라서 드로우에서 드로운이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인출했어요. 우리 많이 써먹었어요. 인출한 환경적 자원이라고 하는 계좌에서 이미 너무 심하게 빠르게 써서 맞죠? 이렇게 여기서 끊어주면 되는 거지. 환경적 이거 지금 뭐야? 환경적 자원이라는 계좌에 있는 것들. 그리고 환경을 너무 심하게 빠르게 써먹어가지고 맞죠? 인출을 많이 해서 to be afford 뭐뭐 할 여유가 되다. 이런 식의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형용사로 감당하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인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far into future 먼 미래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하지 않고는 뱅크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산하다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디 있는 거야? 계좌를 이 계좌들을 지급 불능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있는데 더 이상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지급 불능으로 만드는 것 없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구조가 오죠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동명사의 형태로 오기 때문이죠. 이 계좌들을 지급 불능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미래 세대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끊어서 해석을 하십시오. 너무 길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서 잘라서 해석을 할 건지 이런 생각하시고 잘 한번 해보십시오. 문장 한번 쓰고 이렇게 해석도 해보시고 at length라고 해서 길게 해봤을 때 이게 마침 결국 they settled the deal settle 이라고 하는 거 볼까? 이게 뭐야? 정착하다. 근데 정착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냐면 어떤 분쟁 같은 거 문제를 갖다 해결하다 이런 식으로 뜻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고등 교과서에서 어느 교과서인지 기억 안 나지만 니네가 아닐까 싶은데 그 YBM 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강호 They settled the deal and he was delighted. 이렇게 그들이 거래를 갖다가 해결했다라는 건 이게 어떤 성사시켰다. 이게 의역이에요. 의역하는 거에 진짜 성사하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거래를 갖다가 이렇게 뭐 했다고 해결했어. 잘 해결을 해가지고 and he was delighted. 이거는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죠. 기뻐. 뭐해서? 감정의 원인 to purchase다. carving. 그 칼 뭐라고 하면 조각상이죠. 조각상. 칼부라고 하는 건 조각하다예요. 동사. 그 조각상을 구매하게 되어 기분 좋아졌어요. At a reasonable price, reasonable이라고 얘기하면 합리적인이라고 얘기하겠죠, 맞죠? 여기서 바로 단어가 막 날리고시네요 오늘. 근데 이거 필수가 안 되어가지고 이거를 뭐 하지 마 이렇게 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reas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고 필요하다 이런 식의 뜻이 있어요. 뭐 이라고 우리는 이거 뭐야 합리적인 이런 식의 뜻이. 근데 합리적인 여기서 뭐가 붙는가 만약에 price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합리적 사고 이거 말고 가격이랑 붙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이
얘기하냐면은 칩이에요, 칩. 싸다라고 하면 너무 직접적이고 상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무 물론 뭐 마트 광고지 보면은 진짜 싸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싸다, 가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쌉니다 이런 얘기할 때 리즈너블을 쓰는 거. 싸다라는 뜻입니다. 싼 가격, 맞죠? 샀고, 그래서 동사 부사 병렬구조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 1 was delighted that 밥한테 고마워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지금 우리가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보고 있습니다. 문장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르는 거 지금 어디서 자르는지 잘 보시고, 그거 너네가 새로운 문장 만났을 때도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고, 뭐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은 새로운 너의 방법도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to 부사적으로 쓰이는 to 부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봐봐, 금방 했던 게 그건데 거기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비교할게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뭐 하면의 뜻으로도 사용돼. 나는 어떤 걸 많이 봤냐면은 조건이 그리고 문두에 나오기도 해. 이런 문장으로 봤어요. 저는 책에 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프라이즈 뭐 이런 문장으로 나와. 문두에 나올 경우는 무조건 내가 해야 하기 위해 목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 이 뜻이에요. 네가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게 된다면 너는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식의 예문으로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이 너무 작아.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는 네가 1년에 한 번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야. 나는 강사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니네는 이거를 내가 1년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 to 부정사가 쉼표와 함께 사용되면 그냥 일단 하기 위해로 하셔야 되고, 여기 해석을 한번 해볼게. 알고는 있어요. 이런 뜻도 있구나. 자, you will be bankrupt 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너는 못 되어질 거라는 건데 파산할 거예요. 뭐 하면은 to waste all your money, 네 돈을 다 낭비하다자. waste, 버리다, 낭비하다. 그런 식으로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나오고 있는 표시 나온다. must 나오고 있는 임에 틀림없어요.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하지 않다니, not to, 하지 않다니 이렇게 들어가죠. not to know such a thing, 그런 것도 알지 못하다니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이 must와 이 cannot은 반대말입니다. 이거는 강한 추측의 긍정이죠. 임에 틀림없다. 얘는 강한 추측의 보일까?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한 추측의 부정입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일리가 없다. He cannot be a gentleman. 그가요 신사일리가 절대 없어. To behave like, 그런 식으로 이게 행동하다. 지금 굉장히 지금 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여러분 복습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책의 절반 정도 했죠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알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인데 이거는 알아야죠. 많이 나오니까. likely to 동사가 뭐냐? likely라고 하는 건 사실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형용사로 보거든요. 해석은 뭐 이거 뭐라고 돼 있냐? 뭐뭐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서 돼 있단 말이에요. 형용사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사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 이제 의미가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머지는 또 필요 she's not, not이 붙었어. 뭐 할 것 같지 않아요.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to be home before dark,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집에 있을 가능성이 없어.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집에 안 있는다는 얘기죠. 어두워져야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항상 밖에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까지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했고요, 여러분아. 밑에 볼까? 부사절 및 전치사구, 부사절의 접속사 및 전치사로 부사적 의미의 표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했던 거, 설명했던 거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so that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픈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준 건데 We couldn't wait for 우리가 기다릴 수 없이 줬는데 나이프와 포크를 맞죠? 요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제가 해드려야 되고 이게 다양한 형태를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해드릴 거고요. 이게 1, 2, 3, 세 가지 어떤 문장 형태겠죠. 이거 설명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이게 요 부분에 있는 거는 부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사절이라는 건 뭐야? 주절이 있고 보통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앞에 붙어 있죠. 이렇게. 혹은 주어 동사 뒤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붙어 있어도 되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뭐가 있어? if, when, because 이런 거 됐잖아요. as. 우리가 봤던 많은 접속사들 다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러면 조금 쉬고요. 우리가 이 밑에 내가 설명해 드리고요.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칠 거예요. 액츄얼 테스트 1까지 하고 마칠 거니까 5분 쉬십시오. 지금 조금 쉬세요. 자, 수대 구문입니다. 맞죠? 너무 뭐뭐해서 뭐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even if라고 하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랑 같은 건데 도 양보의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애죠. 양보라고 하는 것이 그 네가 먼저 해서 그 양보가 아니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는 걸 양보라고 하는 거야. 불구하고 도우, 얼도 이 같은 애들이야. even, 도우 even 여기 봐봐 if 뭐뭐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해보자. 자, even if we lose our fortune. 우리의 어떤 fortune이라고 하는 것은 운 이런 것도 되지만은 재산 이런 의미가 있어.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던 어떤 부흥 이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hould not lose our hopes. 모든 희망을 잃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네.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죠. 겉과 같은 어떤 역할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not until은요. not이 지금 until 접속사를 수식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 구문이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요 앞이 이만큼을 갖다가 문두라고 보는 건데 not이 꾸며주는 until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가 지금 있는데 이걸 뭘로 보냐면은 부정어구로 본단 말이에요. 부정어구가 앞에 온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부정어구가 문두형은 뭔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뒤에 맨 뒷부분에 가면은 나옵니다, 여러분아. 도치가 일어나는 조동사 도치. 조동사 도치는 단순히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평서문이었던 애를 의문문처럼 도치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id 주어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 bear 나타라고 하는 거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원래 원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원문은 뭐였습니까? 그 프린트에 보면 제가 땡땡땡땡 이러면서 문장 2개를 적었는데 원래 처음 시작 문장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Until his life was ove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the seed 이것도 어떤 비유적 표현이죠. 씨앗 which he had sown 이 씨를 뿌리다, 심다 하는 거예요. 씨 뿌리다, 심다 sowed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처럼 소운이 되면 됩니다. 피피꼴이죠. 3단 변화 시를 뿌리다. 그냥 너무 잡히는 것 같다. 뿌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bear 이라고 하는 건 낳는다. bear or born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볼게요. which he had sown. 그가 뿌린 그 씨앗들, 그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뭘로 나와야 되는 건데, 낫이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 낫이 여기 붙어야 되겠죠. 여기 주어고, 아이 일자로 쓰고 싶은데 안 되겠는데, 씨앗이 든 bear fru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낫이 있죠. 원래 낫이 until은 여기 이 접속사를 뭐 할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는 그가 뿌렸던 씨앗이 이거 뭐야, 열매,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뭐 하고 나서야 뒤로도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해. 그가 죽고 나서야, 그 이유가 돼서야 비로소 그가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이거는 같은 의미 문장이긴 한데, not이 until을 수식하면서 앞에 지금 부정어를 문장 맨 앞에 들고 오면서 until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면서 뒤에는 이렇게 조동사 도치가 되었어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 왔어요. 이거 하나만 하고 있어요. 오늘 일단 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주는 거게. 요렇게 두 개는 같은 문장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You will miss the bus. 너는요 버스를 놓칠 것입니다. Unless는 if 나시죠. if의 반대말이냐 뭐 하지 않으면 you walk more quickly. 네가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금 생소한 접속사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밑에 기출 맛보기를 여러분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자. 뭐하냐, 날리자. 그러면 지금 1, 2번 하기엔 너무 어렵다. 이거 좀 수능 수준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건 날릴게요. 날리시고, 이게 근데 이게 똑같은 어떤 글이에요. 이게 좀 이어지는 글이에요. X 할게요. 이거 보겠습니다. Most of you, 너희들 대부분은 experience urge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로 많이 사용하죠. 이게 무슨 뜻인데, 촉구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촉구하다라는 게 뭐냐,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재촉. 근데 여기 지금 urge가 재촉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달라고 막 쫄르고 재촉하는 거 있겠는데, 명사로 지금 그냥 촉구, 재촉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 말고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충동으로 해석하는 거 얘기했어요. 충동. 해석을 해볼게요. 충동이라고 생각하고 다 써버렸네. 충동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없는데 흰색을 다 써버렸어. 왜 이렇게 쓰고 하는 거야? 자, 너희들 대부분 어떤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엇이게요, 여러분아? 접속사 뒤에 ing가 나왔다는 건 분사 구문이지.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Trying to break a habit. 하나의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깨부수다, 고치려고. 여러분, try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하는 거죠? 목적어를 할 때 있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Trying to break a habit. 어떤 습관을 네가 고치려고 노력할 때 너는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And these, 이 충동들이라고 하는 거, 예를 받아주는 거죠. 이 충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hard,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해 뭐 하기에? resist, 하기에, 뭐 하기에? until 앞에도 끊어주고 resist, 저항하다죠. 저항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unless, if 하십니다. 뭐 하지 않으면 you find something else to do instead. you find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거를 찾지 않는다면 뭐 대신에 할 어떤 걸 찾지 않는다면 그걸 다시 하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resist, 저항. 넘어가서 우리 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출 맛보기 1번, 2번 날리시고 빼고 나머지를 공부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기절할 거니까 하지 않고 actual 테스트 하면 됩시다. 뒤에 패턴 프랙티스 너무 좋으니까 할 수 있으시면 궁금해서 풀어놓으세요. 할 게 없다 얘기하지 말고 여기 지금 다 비어있잖아. 책이 미주고 앞에 봐서 지금 책이 비어있는지 책이 다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책을 꼼꼼하게 다 채우란 말이에요. 이거를 7, 8일 동안 이걸 완독하게 완독 뭔가를 하나를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걸 중요해요. 여러분. 하다 만 것보다 뭔가 하나 잘 써냈을 때 성취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책이 굉장히 얇잖아요. 중간에 해보시고 풀이하지 않는 질문 있어도 한번 공부해보시고 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지금 해놨으니까 해보자. Actual Test 1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형을 안 하려고 해도 하긴 해야 돼. 설명은 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설명해 줍니다. 문장 해석이 원활하게 돼야 되지만 유형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이건 뭐야? 글의 순서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단 말이에요. 30번대에서 나오죠. 불순서 찾을 거예요. 뭘 찾으면 ABC 순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시글이 있어요. 오늘 유형만 들고 보는데 제시글이 있어. 그럼 제시글이 있고 그 다음에 ABC가 나올 거잖아. 맞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ABC 중에 뭐가 먼저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뭐가 먼저?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다. 아주 원활하게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A, B, C 중에 이 제식을 뒤에 붙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이어집니다. 자, 봐봐 해볼게. A 글이 있고 B 글이 있고 C 글이 있단 말이야. 그럼 먼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거는 하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 첫 번째 문장을 이 색깔이 겹칩니다. A 첫 번째 문장을 읽고 B 첫 번째 문장을 읽고 C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판단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여기에 붙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판단 아직 잘 못하겠으면 2개 정도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얘가 처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읽었잖아. 얘가 처음 같아. 자, 그럼 얘가 순서 1번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럼 뭐 하냐? 읽어서 뒷부분을 잘 봐요. 이 뒷부분을 잘 봤더니 이 둘 중에서 얘랑 이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느낌이 아니고 보면 글자를 보면 알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연결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어떤 대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봐봐.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를 대신 받아줘야 돼. this, these, that, those 하는 지시대명사 혹은 it, they 이런 것이 힌트일 수 있고 관사는 I have a cat 이게 시작이야. 그다음 the cat is 우리 미미 혼자 놀고 있겠죠? 자, 보세요. 오케이. 첫 등장할 때 뭐야? 한 마리의 고양이를 갖고 있는데 그 고양이 더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한 걸 반복할 때 쓰는 관사입니다. 그럼 더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의 full name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름이 나왔다면 그 사람의 뭐야? 이름만 나오기도 하고 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떤 대명사,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 응? 봐봐. 톰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를 갖다가 he, his, him, his 이걸 받아줘야지. 응? he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게 톰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경우는 없어요. 영어를 쓸 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럼 여기 해볼게. 봐봐. 내가 해줄게. A popular belief about camel is that 뭔데? 낙타에 대한 아주 어떤 인기 있는 믿음, 어떤 유명한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They store water. 그들이 물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In their homes. 이건 혹입니다. 그들의 혹 안에.
물을 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so 끊으시고 여러분아 so that 접속사라고 하는 것인데 되게 생략될 수도 있는데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자, 뭐 하기 위해서 they can live comfortably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in the desert 사막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물을 혹에 저장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글을 많이 읽은 친구라면은 글의 전개 방식이 뭐겠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이라고 하는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나소나 누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틀렸어요. however 틀렸어요. 실제로는 달라요. 이러면서 글이 뒤집어지는 글 시작부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미스라고 하거든요. 신화라는 뜻이긴 한데 이 상식을 뒤집어서 사실을 알려주는 이 글의 전개 방식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전개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데 바로 얘기해. 그 믿음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은 틀렸다. 그거 잘못됐다. 하지만 나타라고 하는 것은 do라고 하는 것은 이거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 정말로 해주고 있어요. 리얼리로 보여주고 정말로 conserve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다. 내나 스토어리나 컨셉이나 똑같죠? 물을 보존해 놓는다. In several remarkable ways. 몇몇의 놀라운 방식으로, 맞죠? 놀라운 방식으로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읽었으면 지금 글 초반이 나왔고요. 뭐 얘기하는 거? 잘못된 상식을 바르는 글이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까지 읽으면 주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에 대해서 쓰는 글이야? 낙타의 물 저장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맞지? 낙타의 물 저장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설명해볼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설명해볼게. 그럼 이 문장은 무엇이냐? 얘가 지금 주제문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person, first 틀렸어. 네가 생각하는 건 틀렸고 물을 혹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저장한다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키 센텐스 이미 주제문이 나왔고 뭐 하라고 해서 첫 번째 줄만 있습니다. 문장 너무 길면 다 안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다 읽고 싶다 읽어도 되는데 these coils 이러한 코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이렇게 철사 같은 게 막 꼬여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꼬임 이렇게 하는 여기 보니까 소용을 했는데 이러한 꼬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comments 여러분 이까지 읽으면 눈치를 채야 돼. 뭐가 보여야 돼? These coils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이 코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지시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코일, 일단 꼬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꼬여 있는 거에 대한 얘기 했었나요? 안 했잖아. 이 X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 이 낙타코에 있는 이 코일스, 이 꼬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who the comments breathe 이 카레이 낙타가 쉬는 숨이라고 하는 것을 차갑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언제? At night. 밤에. 맞죠? as 얼마만큼? 많이. 15 Fahrenheit below its body temperature. 그것에 몸이 갖고 있는 온도. 몸 온도의 15도 아래만큼 한 15 화시죠. 화시로 나오고. 다 화시로 나오구나. 화시로 나오고 지금 15도씨 도시가 아니라 15도 화시 아래만큼 많이 이렇게 차갑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볼게요. additional 게다가 밤에 그것의 몸 온도는 differ 이것도 differ 지금 떨어진다. 이거 differ below 훨씬 더 떨어집니다. It's a normal daytime level. 뭐 아래로? 훨씬 떨어집니다. 아래로. 그것의 일반적인 낮 시간대 수준에서 화시 93도까지로 떨어져. 근데 이거는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 화시 왜 나온지 알 수가 없어. 게다가라는 추가를 할 만한 내용인가? 이 내용이 지금 추가되는 내용인가? 여기에. 이 추가되는 거 아니라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순서를 빨리 못 찾는 거야, 여러분. 이미 A, B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 그럼 C 읽으세요. C 보세요. C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C. 자, 위에 있죠? 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틀렸다. 낙타들이 물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려줄게. C. An important part of the comment storage system. 이 얘기하고 있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낙타의 저장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기니까 끊어주고 it's big nose. 큰 코야. 코 이야기 요즘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자, 이게 지금 1번이에요. 맞죠? 그리고 읽어. It's inner lines of the camel nose. 이 낙타 코에 있는 안쪽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is rolled up. 말려 있어. 완전히 말려 있어요. Like a scroll. 뭔가 두루마리처럼. 그렇죠? 두루마리처럼 막 말려 있어. Then make it possible for camel to 이렇게 해. 이건 뭐야? 현주 할 수 있어. 이거 무슨 말인가? Make it possible for the camel breed to pass. 할 수 있어. 무슨 말일까? 어? 의미상 주어 나왔어. 그거 말고. 뭐야? 몇 형식이야 이거? 왜 얘기하지 않지? 형을 얘기해주고 무슨 말일까요? 뭔데? 오형식이야. 근데 지금 목적어로 it이 있어. 이거 뭘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목적어지, 그치? 가목적어지. 가목적어. 눈치를 빨리 끄어주면 좋겠다. Make it possible. 이렇게 가장 진짜 많이 나오는 가목적어의 형태입니다. 이거죠.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한다. it을 해석하지 않고 뭐 하는 것을? 진 목적어 여기 쭉 이렇게 있어요. 진 목적어에 이게 뭐야? 진 목적어. 이건 뭐야? 의미상 주어. 누가요? 차례차례 해석하세요. 낙타의 숨이 to pass across a very large surface. 매우 그 코 안에 있는 넓은 표면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합니다. During the night, 밤 이야기는 밤 동안에 These lines 안에 있는 이런 선들이라고 하는 것이 absorb 뭐 하는데 흡수해 water 물을 흡수합니다. From the camel's breed 이 낙타의 숨으로부터의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 observe가 흡수하다. 흰색이 더 흡수 불편한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내보세요. 흡수하다. 그 다음 뭐야? prevent it. 이게 원래 뭐야? 막다, 방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방하는 의미. 이럴 때 사용합니다. prevent 목적어 프로 ing다. prevent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뭐가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사가 올 수 있는데 동사 목적어 프로 ing. 목적어가 ing 못하게 막다. prevent it 그 낙타가 뭐 하는 것으로부터 하는 거야? being lost in the air. 아니다. 낙타가 아니네. 그 습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에서 손실되는 것을 막아준다. 물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코 안에 있는 넓은 표면에 대한 얘기에서 거기서 코에서 물을 저장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뭘 갖다 붙이는 게 좋을까요? 이건 뭐야? 코에 저장하는 거에 대한 얘기 있어요. 봐봐요. 온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등장하는 거예요? 봐봐. 이걸 이을 때 지금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어렵지만은 여기 지금 코 안에서 뭐야?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뭘로 받아주는 거야? These coils를 받아주는 거야. 지금 봐. 고1 과정에서 모의고사를 치면 조금 더 이어줄 수 있는 진짜 같은 단어를 줄 거예요, 여러분아. 이 꼬여있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 이 C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꼬여있어. 이 코 이야기해보자. 코에 있는 이 꼬여있는 것들이 can be cooled, calm, breathe. 밤에는 숨을 차갑게 만들어주고 몸의 온도를 낮춰준다고 얘기하죠. Cool air, cooled with moisture. 차가운 공기는 맞죠? 따뜻한 공기보다도 더 습기를 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amel can save as much
adds 70% of water. 그거 좋겠는데. 그래서 이 낙타들은요, adds 이렇게 얘기하는데 70%만큼의 물의 70%만큼의 많은 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할지도 모르는,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물입니다. 여기 이게 이렇게 하죠, 그죠? 요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해볼게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이 문장, 이 부분 it would lose, it exhale 이라고 하는 건 뭐야? 숨 내쉬다. 반대말 inhale 들이쉬다. 이게 수식어는 형용사 두 개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숨을 들이쉰다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수분의 70%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장은 지금 실제 가정법 문장이에요. 가정법 과거예요. if 과거 동사 우드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하면서 가정법 과거죠. 거기 더해서 지금 뭐 얘기하는데 온도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뭘 더하는데 additionally 게다가 뭐 온도 이야기 이어지고 있죠. 지금 맞죠? 온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온도 이야기가. 몸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낮 시간보다도 훨씬 낮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irritate the comments 이 가주어진 적 구문인데 긴 시간이 걸리도록 할 것입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에 이 부분부터 진주 뭐 하는 것에 to heat up, to sweat 뭐 땀날 만큼 충분히 몸을 갖다가 데피는 것에 그 다음날 많은 시간이 걸리듯이 몸이 차가운 상태니까 땀을 많이 안 내면 몸에 수분이 많이 안 나가죠. That is another water saving posture. 그것이 또 다른 물을 절약한 어떤 measure입니다. 잘 읽었어요. measure, saving measure. 미절은 동사 측정하다. 우리가 무게 달고 길이를 재는 것인데 명사로 수단, 방법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으로 해서 또 다른 물을 절약하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ABC를 할 때 뭘 먼저 찾아? 먼저 첫 번째를 찾으라고. 그 다음 뭐 하라고? 이어라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끼리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쪽은 앞부분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는 코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 온도로 넘어가고 또 온도의 내용을 에디션으로 더하고 이해되시죠? 다시 읽어봐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